군대로 말하면 이제 전역하신 말년병장이 가기 전에 소원 수리 하나 가고 간 거죠. 딱 극작이긴 해. 군기가 많이 빠졌다. 군기 많이 빠졌다. 유격 훈련 좀 너무 설렁설렁한다. 맞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더 추가해야 된다. 나 때는 막 이런 게 나온 거죠. 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축팬 312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할 거는 정해졌어요. 골문 크기를 확대하는 거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시간 보고 뭐 두 개를 준비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골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장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골문 크기를 확대하는 게 어떤가?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제 예전에 지안루이지 부폰이라는 잘루이지 부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잔루이지 부폰. 잔루이지, 지안루이지 다 맞는 다 맞는 말인데 그냥 부폰이 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골키퍼 어떤 레전드 거냐면은 부폰. 골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골키퍼 레전드가 말했다는 게 네. 더 그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이제 전역하신 말년병장이 이제 가기 전에 소원 수리 하나 가고 간 거죠. 딱 극작이긴 해. 소원 딱 수리. 극작이긴 해. 막 군기가 많이 빠졌다. 군기 많이 빠졌다. 유격 훈련 좀 너무 설렁설렁한다. 맞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더 추가해야 된다. 나 때는 막 이런 게 나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폰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그래서 축구 규칙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는데요. 일단은 이 부폰이 이 선수들의 신체 성장을 좀 반영을 해서 골문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긴 그렇죠. 부폰이 좀 나이가 있는 편이기도 그쵸. 하니까 옛날부터 축구를 많이 봤을 테니까. 근데 이 부폰이 얘기한 게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설득력이 설득은 있어요. 있어. 일리가 있다. 설득은 있어. 일단은 부폰이 이 얘기하기로는 지금의 골문 크기가 지금 크기 몇몇인지 모르겠어요. 몇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골문 크기가 1875년에 만들었답니다. 와, 고종 12년 거의. 와,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나도. 거의 뭐 그 정도. 역사 적으니까. 강화도 조약 1년 전이에요. 맞아요. 손대웅 살아있을 때구나. 그렇죠. 76년에 했죠. 네, 그렇죠. 맞아.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1875년도에 맞춰졌으니까 그 정도 시대의 사람들의 체격에 맞춰서 골대 크기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875년에 그때 뭐 골키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골키퍼가 있었겠죠. 아니 이때 골문에 정해진 거 보니까 룰이 있었겠네 이때도. 네. 근데 이때가 축협 생기기 전 아닌가요? FA? 그렇죠. FA는 전이죠. 생기죠. FA 생기기 훨씬 전인데. 야, 근데 이때는 그럼 축구 모르겠네. 이때는 협회라는 게 있었을까? 협회는 없었겠죠. 아예 없겠죠? 음. 1875년은? 그때는 이제 국제 연맹 이런 것도 없었죠. 네, 없었죠. 네. 골문 크기가 1875년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골키퍼들의 체격에 맞춰서 이게 그렇죠. 정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뭐 선수들의 피지컬을 보면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근데 하긴 강산이 한 몇 번 정도 변했을까요? 아, 이거 10번 150 넘게 거의 뭐 15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5번은 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4번에서 15번 정도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875년에 평균 신장이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160? 그러니까 170? 160? 근데 골키 서양인 기준에서 한 170 후반에서 180 정도 되겠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거보다 더 작았을 것 더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 170 정도 해야 175 되면 장신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몇몇 그러니까 분들은 그때보다 컸겠죠. 지금의 영양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이제 평균 신장이 그 늘어났거든요.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맞아. 그렇죠.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양 섭취를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더 신체 조건이 좋아졌고 지금도 이제 막 2m짜리 키퍼들이 많이 등장하고 2m 있단 말이에요. 2m. 네. 크루트와 2m 1일 걸? 포스터가 일단 2m가 넘고. 맞아요. 포스터는 키 엄청 커요. 그리고 이제 크루트와도 190 후반이고. 198인가? 네, 그 정도로 클걸요? 그 네. 맨시티 백업 키퍼 중에서도 오르테가? 오르테가. 아니 잭 스테프니 판틸리몬. 판텔리몬. 판틸리몬이 막 2m 3cm 막 네, 이래요. 맞아요. 키가 그 정도로 엄청 큰 선수들이 많아졌을 뿐더러 정말 이제 다른 스포츠나 이런 거 다 봐더라도 정말
와 얘는 진짜 큰데란 선수들이 나오니까 NBA가 특히 더 그래 그렇죠. 웬반야마 이런 애들 보면 웬만하면 와 무슨 대가리가 한 2개 정도 커요. 그러니까 아예 그 너무 압도적이야. 그 이제 농구 선수 중에 막 영상이 있는데 이제 반다이크나 리버풀 스쿼드랑 맞아. 인사하는 영상이 봤어요, 있었거든요. 봤어요. 반대가 되게 이제 외석이 나와요. 저는 외석. 처음에 막 리버풀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가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리버풀 선수 앉아 있어서 키가 저렇게 차이가 나나 했는데 서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머리 한 개 반이 더 큰 거예요. 반다이크도 한 190 정도 되는데. 네, 맞아요. 반대 크죠. 반대가 네. 엄청 큰 선수예요. 반데크가 190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와, 190 반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단 머리 한 개, 2개 정도 큰 선수들이 즐비한 요즘 시대다 보니까 부폰의 이런 주장도 뭔가 좀 일리가 있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폰의 동생이 배구를 한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구에서도 네트 높이 조정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테니스에도 네트를 좀 조정해야 되나라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부폰은 또 이렇게 말해놓고 한 발은 또 뺍니다. 물론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살짝 푸시 같은데 이거는. 관련 기관들이 검토할 아. 부분이다. 이래갖고 골키퍼의 체격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필드 플레이드의 스피드도 더 빨라졌고 슛 속도도 더 빨라졌다. 선수들의 테크닉도 더 발전했다. 하지만 중거리 슛 득점수를 보면 골키퍼들의 키가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이게 저는 사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0년 전에는 중거리를 50번 차면 10번은 들어갔다. 그냥 본인 데이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 데이터겠네. 본인의 실생활 데이터. 막 정확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구라를 치는 걸 수도 아니 있는데. 왜냐면 파르마 때도 한 1995년도 이때 데뷔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엄청 어렸을 때 데뷔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이 대충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요즘은 50번 차면 3번 들어갈까 말까 한다. 2m 골키퍼를 상대로 중거리 골을 넣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부폰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중거리 슛 빈도가 줄어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중거리 슛이 덜 터지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예전 영상들이나 맞아요. 축구 영상들 보면은 막 와 엄청 시원시원하게 네. 중거리 슛을 차는 영상이 가끔 나오는데 뭔가 지금 보면은 뭔가 그런 골이 없다는 듯한 생각이 이걸 보면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술적 선택 아닐까요? 뭐 때리면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거리 슛을 때린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성공률 높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 콤파니한테 막 차지마 약간 이렇게 지시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일부러 때리지 마라 이러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중거리 슛이 너무 안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수비의 형태가 더 단단해져서 각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중거리 슈팅은 전술적 선택이 공격자에도 있겠지만 수비자한테도 수비하는 사람한테도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너무 좁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슛을 못 때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 줄 이게 30년 중거리 50번 차면 10번 들어간다. 이게 전술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지 않았을까? 수비 조직력도 많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수비 조직력도 훨씬 더 좋아져서 각을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각은 어쨌든 간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디든지. 근데 그 각을 뚫고 그 슛을 때렸을 때 골키퍼가 예전이면은 먹혔었는데 이제는 골키퍼의 그 키가 크고 뭐 테크닉이 더 좋아져서 그게 그 들어갈 골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부폰은 오히려 면적을 더 키워갖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뭐 수비 전술이고 뭐고 어쨌든 중거리 슛 자체가 뭔가 골키퍼들의 키가 커지면서 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골대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해서 그런 게 잘 터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부폰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우리가 뭐 평균 시장이 그 정도에 몇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1875년도에 한 170 정도 됐다 하면 뭐 한 10cm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10cm에서 한 15cm 180, 정도 늘었다면 비율상 봤을 때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이 한 10cm 한 100년 사이에 한 10cm나 10cm 초반 그 정도 늘어났거든요. 평균 진짜. 아니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분들은 신체 검사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 평균 시장이 대부분 정확하잖아요. 예전에 저 학생 때
72인가 평균 키인가 이랬어요. 아, 네. 맞아요. 지금 74인가 75라던데. 네, 그게 지금 한번, 네. 쑥쑥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 쑥쑥 애들이 늘어나요. 영양 상태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아 진짜 요즘은 저는 고등학생 보면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다니까. 고등학생이 나보다 키가 커. 그럼 엄청 커. 맞아 그렇더라고. 아니 나 요즘- 눈을 못 뜨고 지나다니겠어. 무서워서. 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저희 학교 선배 중에 그 연예인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 그래요? 유명하신 분인데 B2B 육성재님. 오, 진짜요? 그게 선배였어요. 아, 중학교 와, 선배님이에요.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때는 그게 선배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선배였군요. 그 데뷔하시기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키가 엄청 크셨어. 그래서 그래서 급식실에서 이제 1학년 줄이 있고 2학년 줄이 있고 3학년 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1학년이었고 육성재님은 3학년이었어요. 근데 멀리서도 키가 크신 게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와 약간 줄에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때도 이렇게 평균 신장이 이렇게 육성재님은 180이 조금 넘겠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근데 이때도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와, 지금 지금은 보면은 엄청 큰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어렸을 때도 한 170, 180 됐는데 이 친구가 계속 키가 커갖고 거의 한 2m 좀 안 되게 컸거든요. 198 근데 아니야 2m 넘었을 수도 있어. 제가 뭐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 친구 어쨌든 그 거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정말 그 친구는 좀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혼자 독보적인- 우뚝 서 있는 친구들이 네. 있어. 학창 시절을 보면. 중학교 때도 혼자서 독보적으로 컸었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매번 뒷자리에 앉는 친구들. 네, 강제로 뒷자리에. 뒷자리에 있어도 보통 막 잠자갖고 혼나는 친구들 막 뒤에 나가서 서 있는 책상 거기다가 막 그거 하잖아요. 그 친구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좀 엄청 컸던 친구가 갑자기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쭉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 뭐 우리도 경험 네. 데이터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경험적인 데이터겠지만 어쨌든 뭐 부폰도 그런 생각을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예전에 필드 플레이던 키가 되게 작았는데 자기도 맞아요. 작았는데 요즘은 뭐 비슷한 것 같아. 필드플레이도 커지고 골키퍼가 특히 이게 수비수들 엄청 골문을 커졌어. 막는 포지션인데 키가 커져 버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부폰은 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좀 생각해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남자 팀은 조금 키울 필요는 있겠다. 한 뭐 키의 비율을 따져갖고 뭐 한 10% 정도면 크기를 한 10% 좀 늘려. 세로도 10% 늘리고 가로 좀 10% 늘려. 근데 그러면 이 1875년 기준 했을 때 그 골키퍼들은 그 대부분 남자의 골키퍼를 보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그렇죠. 여자 팀들 같은 경우는 골대를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여자 팀은 남자랑 똑같은 네, 골키퍼를 맞아요. 그 골대 크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골대 크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여자 팀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여자 팀 축구 스타일에도 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골대를 줄이는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여자 팀도 여자 팀 그 평균 신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비슷할 거 네. 같아서 뭔가 좀 줄인다는 생각을 할게 만들지만 저는 뭐 그냥 가만히 냅둬도 문제는 없을 것 저도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 축구는 그냥 그대로 냅둬도 될 것 같은 게 여자 축구는 근데 경기를 봤을 때 뭐 그런 오밀조밀한 플레이도 잘하지만 가끔가다 시원하게 터지는 중거리포가 잘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골키퍼가 이제 어느 신체가 작아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재미를 좀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여자도 평균 신장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평균 신장에 맞춰 했으니까 지금 하면은 뭔가 맞춰졌을 것이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들이대겠습니다. 1875년에 비례를 해서 지금쯤이면 뭔가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의 키가 1875년에 남성의 평균 키와 비슷해졌을 거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자도 올라갔으니까 여자도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뭐 굳이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달리 생각해 보자면은 여자 축구에서는 좀 허무하게 골이 들어갈 때가 좀 약간 있어요. 그리고 골키퍼 미스가 꽤 많아요. 네, 미스가 좀 많은 편이죠. 뭐 그래갖고 만약에 뭐 골대가 좀 더 줄어들면은 여자 이제 골키퍼가 좀 더 활약할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재미를 위해서라면 저는 괜찮다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이자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만 좀 음. 줄이는 것도 골키퍼한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자 팀의 그 경기장 크기도 조금 줄여야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자랑 똑같이 쓰고 네. 있죠. 경기장도. 그 저는 좀 역동성이 좀 더 잘 돋보이다 보니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더 일단 다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아예 그냥 몇 % 비율로 다. 네. 한 10% 비율로 다. 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저도- 조금만 줄여도 네, 맞아요. 저도 어쨌든 막 크거든요. 축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저도 비율로 그냥 네. 축소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아 왜냐면 그 강주 이제 그 축구장 가면 네. 좁다고 선수들 많이 말한다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실제로 어떤 감독은 야 이거 정식 규격이 맞아? 이래가지고 실제 재본다고 해요. 그래, 루턴타운 이런 경기장 맞아. 좁다고 그러잖아요. 좁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이러면 그 좁은 팀들, 그러니까 강주 같은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한테 바로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그라운드가 더 그렇죠.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맞아요. 그런 팀 스타일인 팀을 하면 축구 재밌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싸움을 붙이는 공간들을 좁혀버리면 오히려 좀 재밌지 않을까 축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 축구의 템포가 조금 남자 축구에 비해 좀 느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비율을 줄이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저도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생각 그리고 같긴 해요. 여자 축구팀이 이거 좀 편견일 수 있겠지만 시원시원하다는 것보다는 아기자기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한국에는 좀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국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차라리 좀 줄이는 게 한국팀 입장에서는 좀 더 재밌는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것이 국제 기준으로 좀 정해져야 그러니까 네. 하려면 부폰이 그래도 그 레전드니까 한번 본이 좀 힘을 써주고 힘을 좀 써주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골대 크기를 줄이는 거에는 혹시 찬성하시나요? 남자 팀? 남자팀?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 넓히는 거. 남자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와 근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오, 반대인가요?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가로를 비율로 늘려야겠죠. 근데 경기장 비율을 저는 사실 그 생각해 보니까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이렇게 비율대로 높이면 다이빙을 뛸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미치가 비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대각선을 뛰는 그 공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늘려서 골이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화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전술적인 트렌드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XG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중거리 슛이 막 0.01이었으면 이제는 뭐 한 0.045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때려볼 만한 이제 수치다.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되면은 중거리 슛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펩이 오히려 중거리 슛을 쏴라라고 이렇게 전술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또 반대를 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막 모든 선수가 한 번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좀 피해자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키 작은 골키퍼들. 램스데일은 키가 크죠. 램스데일은 좀 키 큰 편인데, 그러니까 라야, 픽포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키 작은 골키퍼들이 그런 리치의 한계로 인한 그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장신 골키퍼가. 왜냐면은 이제 골대가 작기 때문에 그 키 작은 키퍼는 근데 진작에 좀 뭔가 도태됐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 키 큰 골키퍼가 도태된 경우는 딱히 못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키 작은 골키퍼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피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질 것으로 봐서 맞아. 오히려 그 선수들이 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키 큰 그리고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필드 플레이어들도 자기가 차던 그런 궤적이나 맞아. 익숙해진 궤적이 있을 텐데 근데 골대 크기가 달라지면은 내가 여기서 달라지죠. 차도 이게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넓어지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가도 이제 구석에 안 들어가고 막 애매하게 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선수들이 다 이제 혼동이 오고 다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축구계에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냐?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니야, 난 일어나. 이거 100% 일어난다고. 저는 근데 그것도 한 5년 동안 포류할 걸 모든 선수들이. 근데 저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뭐 축구를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키 작은 골키퍼 진짜 도태될 거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골대 크기를 얼마나 넓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넓히게 되면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못 살아남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국 필드 플레이어로 전향을 해야 되나요? 뭐 필드 플레이어 전향을 하거나. 픽포드 필드 플레이어 네. 전향하고 막. 뭐 저는 재밌겠네요. 그게 저 오히려 지금 늘상 뭐 이런 주제 얘기할 때 말하면 저는 무조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하긴. 좀 약간의 변화라도 줘야지 좀 전반적인 고인물을 조금 있잖아 어. 순환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여서 저는 이 정도의 변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네. 생각해 보니까요. 키 작은 골키퍼들의 능력이 더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냐면 이제 어린 선수 중에서도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골대 키기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적응하는 키 작은 골키퍼들이 있는데 그 골키퍼들은 더 빠른 거야. 더 이제 더 반응 세이버 속도가 능력이 좋고. 더 놓아지는 거야. 근데 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 좀 좋은 클럽에 갈 가능성은 좀 다 낮아 보이긴 한데. 떨어지는데 만약 좋은 클럽 가고 싶으면 네. 자기의 근데 능력을 뭐 어쨌든 극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 거죠. 키워도 잘하는 골키퍼들은 시대에 한두 명씩 나오니까. 아니 사실 야신도 키가 작은 골키퍼 중 하나 아니었나? 뭐 야신은 그렇긴- 큰 편은 아니었던 걸로 큰 편은 알고 있어요. 아니었는데. 이기타랑 지금 해갈 네, 이기타나 이기타 코레 작은 편이었죠. 캄포스 막 어. 이런 선수. 캄포스는 너무 작고. 카시아스도 사실 작은 아, 골키퍼. 맞아요. 카시아스도 180 180 어.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바스 뭐 이런 골키퍼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골키퍼의 활약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결국 근데 순발력 차인가? 많긴 했어요. 근데 어. 뭔가 골대 크기가 늘어나면은 그런 골키퍼들 활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구석에 향하는 골을 이제 물론 이제 동일 사람이 뛰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넣을 수 있는 구석의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쵸. 막기가 당연히 좀 힘들겠죠. 아 이건 좀 고민해봐야겠네. 왜냐면 저는 사실 프로 선수들이라면 뭐 물론 감각에 의해서 슛 때리겠지만 저는 한두 번 좀 차보면 이렇게 차면 구석에 좀 때리겠구만 이런 느낌을 좀 한 1년 정도 연말을 하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골키퍼들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로 돼서 생기는 뭐 단점보다는 저는 오히려 골이 더 많이 터지면은 어쨌든 간에 재미는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중거리 슛이 더 많이 터지면 나중에 막 7대 11 뭐 이런 경기도 기대할 수 있겠죠. 뭐 스코어 7대 11 막 이런 거. 그렇게까지 점수가 나오면은 좀 따로 다른 재미를 좀 줄 수 있고 시청자에게도 하긴 텐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흔히 중거리로 골 넣는 게 솔직히 좀 낭만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들어가는 순간의 희열. 네, 희열. 약간 저게 들어가네 이런 느낌. 우와 미쳤다. 약간 네,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런 반응이 뭔가 이제 요즘 세대에게 또 다시 좀 뭔가 축구에 대한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슈터들한테는 또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뭐 네. 제워프 같이. 그래 그런 선수들은 좋겠지만 키퍼들은 달갑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부폰 이놈이 이거를 이딴 식으로 소원 수리를 적고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 있잖아요. 사실 너무 획기적이진 않아서.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0%면은 충분히 타격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 10%면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가? 프로는 10%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프로는 진짜 몇 센치도 정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데 프로 선수들 보면 그 프리킥 찰 때도 공을 조금 살짝 옆으로 놓은 것만 그것도 엄청 차이가 있고 그러면 스프레이 지우려고 발악을 하잖아. 맞아요. 스프레이 지웠다가 다시 놓고 발악을 하잖아. 이강인 선수도 최근에 뭐 올라온 건데 어디요? 하여튼 국가대표 경기에서 공을 이제 뒤로 좀 더 일부러 도갖고 벽과의 거리를 뭐 자기가 멀게 원하는 그렇죠. 그 멀리 거리로 뛰어나야지. 맞춰서 그런 게 요즘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10cm 그 정말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 10cm로도 그렇게 선수들이 막 그거 하는데 맞아 그럴 수 있겠네. 10%면은 제가 뭐 비율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한 그래도 10언저리로 해서 줄 거란 말이에요. 한 진짜 한 11m 승부라고 하잖아요. 페널티킥을. 근데 한 골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한 비율을 생각해보면 2m? 좀 그 정도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클 것 같은데 2m, 1m 이 정도여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클 것 같은데 저희가 막 이제 골이 막 빗나가면은 저희가 깻잎 한 장 차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깻잎이 몇 장 들어가겠습니까? 깻잎이 한 그러겠네. 4만 장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1m, 2m. 그렇죠. 그러면 엄청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대 규격 진짜 몇 센치냐고. 왜 이걸 얘기를 하면서 골대 규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골대 규격이 나와 있네요.
일단은 축구 골대 높이는 8피트. 8피트. 네. 미터 법으로는 2.44m입니다. 정확하게는 243.84cm. 높이는 대충 한 2m 5, 2m 4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근데 사실 20cm 늘어나는 거긴 하네. 네. 근데 높이는. 너비는 얼마나 되죠 혹시? 너비는 너비가 문제인 것 같다. 높이는 근데 높이도 전 높이도 전 높이가 문제인가? 높이가 제일 문제라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어렵다. 아니 그 안 점프해도 안 닿는 사람이 있다니까. 180 아. 그런 사람들 물론 골키퍼는 닿겠지만. 저 리치가 기본 리치가. 근데 그게 지 닿는 거랑 매달릴 네. 수 있는 거랑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대는 좌우로 8야드씩이어서 그러니까 총 16야드. 16. 16야드면은 1.4인가? 야드가? 잠시만요. 어쨌든 뭐 8야드가 7.32m래요. 7.4. 14.8. 네. 14.8, 14.6. 13.6 정도.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1m 4cm 정도 커진다는 1m 거죠. 4cm. 네. 야 근데 양쪽으로 70 아니죠, 커진다는 거니까. 10몇 센치 커지는 거예요. 아니, 100 그러니까 14.8이라는 거잖아요. 네. 미터가 총. 그럼 이걸 계산해 봤을 때 그 10% 정도 넣는다 했을 때는 1.4m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4. 양쪽으로 한 70cm, 70cm 네. 커진다는 거예요. 클 것 같은데? 와 큰데? 공- 그러니까 아니 공이 와 크다. 공이 생각보다. 요만한데 어. 2개 정도 더 들어간. 그러니까 큰데 이러면?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있는 사실 게 근데 10cm 말고 한 5cm 정도, 5%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5% 개인적으로. 해야겠다. 10% 너무. 축구 골대 너무 커, 좌우폭이 10%. 8야드로 정해진 이유가 골키퍼가 이제 7야드 정도만 되면은 모든 골을 다 막을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8야드로 한 거를. 근데 아. 그 기준이 이게 1875년도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1875년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평균 신장에 맞춰 재단의 8야드라 필요가 했죠? 있네. 네. 그러면 조금 늘어났으니까 9야드 정도로. 그러고 보니 이거 말 따르면은 어. 생각해보니 맞는데? 네. 그래서 그러네? 9야드로 안 했던 이유도 9야드로 하면은 너무 많은 실점이 일어나갖고 그러면서 8야드 7과 9의 중간 8로 그래서 정한 거랍니다. 오, 이런 거는 또 몰랐네요. 그런데 평균 신장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재단해야 될 필요가 그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8야드보다는 8야드에서 9야드로 가는 게 너무 크다. 그러면은 한 8.5야드. 오, 괜찮은데? 8.5야드. 5% 정도. 그 5% 정도를 해야 될 것 같네. 네, 내가 볼 그 때는. 정도? 조금 진짜. 10%는 너무 크고. 와, 네. 10%는 진짜 크다. 10%는 정말 저희가 얘기하지만 정말 크네요. 1.4m면 그래도 애들 하나 들어가는 네. 입장이니까 와 크네. 크네요. 어쨌든 뭐 골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사실 이런 부분도 바꾸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 좀 들어요. 저희가 막 예전에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오렌지 카드 얘기도 했고, 그렇죠. 오렌지 카드. 쿼터 뭐 쿼터 이런 제도 얘기도 얘기했죠. 했고. 근데 축구를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축구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봤을 때 그 득점이 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골에 흥분하니까. 그렇죠. 흥분하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득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허무맹랑한 생각이지만 2점 슛, 3점 슛 도입. 저는 근데 그거 나쁘지 그러니까 않다고 어느 생각해요. 일정 거리 이상에서 네. 슛을 쏘면은 2점 슛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경기 보면은 물론 3대0, 4대0 상황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희가 막 이거 승부는 끝났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4대3 이럴 때 4대3이 아니라 4대0 막 이럴 4대0. 때 솔직히 뒤집기 어렵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그렇죠. 봐서 이거는 끝났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경기를 끄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긴 팀 입장에서는 믿음에 숙면하겠지만 그렇죠. 지는 팀 입장에서는 이건 뒤집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야구도 막 홈런 있고 농구도 3점 있는 것처럼 이거를 2점 3점을 막 주는 거예요. 그 뭐 야구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야구는 9회 말 9회 말 투아웃부터. 투아웃부터. 네. 근데 축구에는 뭐 그런 말은 딱히 생각나진 근데 않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의 활약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 30 그러면 뭐 거리로 제한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30m 이렇게 해갖고. 저는 30m 정도면 충분히 2점 슛으로 그래서 인정해 줄 만하지 솔직히 않을까? 30m 정도 돼야 돼요. 네. 어. 30m. 30m 정도 30m 진짜 이게 또 진짜 얘기가 좀 멀다. 네. 30m. 하고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각으로 계산해요? 각도 계산. 골 넣고 VR 해야 돼 이거. 가까이 골 넣고 각 재야 돼. 그 골키퍼가 골대 정중앙에서 컴퍼스로 그 그래. 반원 그려서 아니, 40m. 근데 생각해봐 그 완전 골라인 쪽에 붙어서 골 넣는 건데 이런 거는
그래도 점수를 좀 더 줘야 될 것 기술 같아. 점수? 기술 점수 줘야 그렇게 돼. 하면 너무 그거야.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하고. 빡빡해? 아니 그렇다고 3점 슛이 각도 어디서 더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 그 무각에서 슛했다고 해서 그거 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일부러 더 이거 지금 만약 한 3대 영상이에요. 근데 2점 슛과 3점 슛 차이가 있어. 그러면 더 각을 좁은 데 가서 아니야. 골만 다 뚫은 다음에 3점 슛은 센 중앙선 바깥. 아, 2점 슛은 어. 한 20m? 아 20m는 너무 가깝다. 30m. 20m, 한 25m 정도. 네. 절충. 그 어. 정도? 아 그렇게. 아 근데 꼬야 근데 중앙선 삼 점- 차는 거는 아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니까 3점을 주는 거야. 아 마지막에 시도해 보라고. 그러면 케인 같은 거. 케인? 케인이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음. 멀리서 중앙슛 그쵸. 때렸거든요. 아, 그런 네. 것도 있고 예전에 베컴이나 어, 루니 그치. 이런 맞아. 것처럼 루니가 에버튼에서 그 찰리 핫플레이에서, 아담 뭐 이런 것처럼. 골 넣은 적 그리고 아마 팀 하워드가 이제 골 넣은 적 있을 거예요. EPL에서. 에버튼의 예전에 네. 골키퍼죠. 에버- 미국 아, 골키퍼, 그- 미국 골키퍼. 네. 맞아요. 소튼 상대로 골 넣었어요. 네. 기억을 해요. 그거에 바운드 대에서 머리 위로 넘어가고 골 아 넣 베고비치였나? 네, 하여튼 네, 맞아요. 베고비치도 있고 타워드도 있었는데 옛날에 뭐 기억을 하는데. 정성용 골키퍼도 아, 코트 맞죠. 디부아를 상대로. 골 넣었어. 네. 아 그런 거는 한 5점 줘도 돼. 그거는 진짜 특수 점수 줘야 돼요. 그런 기술 5점 점수 줘야 줘야 돼. 됩니다. 5점. 뭐 그런 거는 뭐 3점 슛 해도 충분히 납작할 만하네요. 아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버저비터 같은 거 만들면 좋지 않을까? 버저비터. 그러니까 좋은데? 만약에 추가 시간에 골 넣으면 2점씩. 그러니까 저희가 막 예능에서 보면은 막 버닝 마지막 타임 아니에요? 마지막 찬스 말하면서 500점 막 주는 경우 있잖아. 막판 뒤집기 100점 찬스. 100점 막판 어. 뒤집기 찬스. 그리고 우리가 농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게임방 네. 같은데 오락실 같은데 가면 농구 게임 했을 때 막 10초 남겨두고 넣으면 피버 막 이런 거. 곱하기 이러면서 2씩 준단 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추가 시간에 골 넣으면 2점. 오 근데 피버 이거 타임. 또 재밌을 수 있겠네요. 또 왜냐면은 재밌죠, 여러분. 그 잠그는 팀이 음. 더 이제 그러니까 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달려들지 빨리 않을까? 공을 뺏으려. 네, 공을 공을 뺏으려고. 뺏어야지 제들의 네. 그걸 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자기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진짜 피버 타임 어. 생각도 못했다. 아니 저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2대1 상황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네. 1점이 스코어 차이 나는 건 상황이 좀 끝까지 재밌잖아요. 근데 3대1 상황은 좀 조금 어느 정도 맥 빠진다. 맥이 맥이 빠지더라고. 빠진다. 한 골 넣더라도 아, 한 골 넣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또 시간 좁아지다 이러니까 3대1 상황도 안전하지 않도록 강팀들 죽어난다 진짜. 안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시원되건. 피버 타임을 좀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30m 밖에서 피버 타임에 골을 넣는다 이러면 4점씩 4점. 와 4점이야? 4점씩 와 무슨 말로 홈런이야? 헤드트리 박은 선수 억울해서 어떡하냐. 헤드트리 박은 선수. 와 포트트리 말로 홈런. 그래서 근데 4점 주려고 하니까 이건 또 좀 멋이 없네. 4점? 근데 그거 줘야죠. 피버 타임인데. 피버 타임이니까. 야 그 센터라인 바깥에서 넣어봐. 6점이야 6점. 6점. 지린다. 와 6점 뭐야? 농구에도 없어 6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야구에도 이제 없어. 이런 경우 생기죠. 골키퍼가 코너킥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 거의 없겠죠. 알리송 같은 그런 알리송 같은 넣는 경우는 그렇죠.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상대 선수가 세컨볼을 받아갖고 그냥 골대 냅다 안으로 무지성으로 타버렸는데 들어가면은 3점이니까. 3점이니까. 음. 근데 그 피버 타임이다 골키퍼가 왜 몰라왔으니까 6점이야. 6점이니까. 이거 와. XG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XG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 어쨌든 뭐 중거리 슛 같은 경우는 곱하기 2씩 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X 값에다 막 곱하기 이런 거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보통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네. 막 따지거나 하면은 또 1점을 기준으로 해서 XG 값을 따지는 거니까 2점이 되면은 그게 곱하기 2이 될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뭐 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내절이지만. 네. 사실 좀 보니까 몇몇 개를 말하고 보니 좀 내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려진 것 같은데. 근데 또 상상이란 게 있잖아요. 음. 맞아요. 저는 중거리 슛을 주던지 피버 타임을 주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겠네.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너무 내절되는 것 같아. 6.4점은 너무 커브 맹랑하고. 너무 커브. 그러니까 그냥 중거리 슛 때려서 들어가면 2점 2점. 정도로만 해서 한 1점 정도 추가 점수 더 줄 수 있는 걸로 하고 저는 예전에 벤공이 막 그거 하려고 그랬던 오프사이드. 이전에는 동일 선상이면은 그거 안 됐는데 이제는 동일 선상에만 어디든 그러니까 신체 일부 어디라도 상대 선수의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은 오프사이드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그 예를 들면 뒷발에 선수의 뒷발에 걸리고 그러니까 선수가 뛰고 있는데 공격자가 그 뒷발에 그 상대 수비수와 조금이라도 겹쳐 있으면 네. 무조건 온사이드. 온사이드.
그런 거 만드는 네. 것처럼. 저는 이럴 경우가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골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제 하나의 좀 변수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축구의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다시 수비 전술이 좀 변화될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재밌는 거 엄청 많네요. 뭐 또 네. 엄청 다양하게 우리가 또 축구 룰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일단은 뭐 유소년에 접목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피파 온라인에 한번 접목시켜 본 다음에 피파 온라인은 별의별 거 많아요. 노룰 모드 있고. 노를 모드 있고 이런 진짜 거 해서 막 그거 있어요. 제가 중거리 슛으로 2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뭐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재밌는 거 하나 만들면 그래도 축구에 이거 뭐 반발은 좀 심할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전이 점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벤트 매치 정도는 할 만한데 이거를 대회로 쓰면은 별의별 편법이 난무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맞으면 진짜 존버하다가 후반 90분 피벗 타임 노리기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술이 아니 될 수 근데 있죠. 그 90분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이 어려워갖고 2점을 주는 건데. 근데 중거리 슛 쏜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긴 한데. 피벗 타임은 그러니까 피벗 타임은 피벗 타임은 솔직히 뇌절이에요. 뇌절이고 피벗 일단 타임은 내절일 미안하지만 것 같아요. 뇌절이에요. 근데 저는 중거리 슛 2점 중거리 슛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괜찮은 것 생각이 같긴 좀 드네요. 해요. 예. 피벗 타임이 애매하네. 저는 왜냐면 또 농구에서 좀 착안해 온 거거든요. 버저비터 이런 것처럼. 뭐 예전에 농구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덩크슛 넣으면 3점을 인정해주겠다. 덩크슛 3점이었어요 예전에? 네, 잠깐 한번 잠깐 네. 있었다가 바로 없었어요. 사실 말도 안 돼서 취소됐죠. 그러면 프리킥골 같은 거를 2점씩 준다거나 차라리. 뭐 그래도 되고 제오프 가격 한 200M 되겠네. 차라노글 200에 차라놀로 킥 200M. 좋은 선수 다. 메디슨 200M. 배구에도 그 네. 서브만 네, 잘 네, 서브 잘 넣는 선수 있죠. 근데 축구에도 키커만 데드볼 진짜 스페셜리스트다. 아니면 진짜 이거는. 무한 교체 약간 무한 이런 교체.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한 교체. 별의별 룰. 무한 교체 괜찮죠. 무한 교체 재밌을 것 뭐? 같은데. 대타처럼 딱 차고 나가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미식축구가 좀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 킥 상황일 때 선수 교체해서 키커가 네네네. 나와서 차고 다시 또 교체돼서 다시 또 교체되고. 그러니까 수가 이런 있네. 아이디어들을 대부분 다른 스포츠에서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 생각했으면 뭐 버저비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진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덩크슛 같은 걸 3점 주는 걸 뭐 축구에도 접목시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거리 슈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거 3점 슛 네. 농구에서 착안해 온 거니까 어쨌든 다양하게 조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에서 뭐 대타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축구를 뭐 이렇게 변형시켜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지금 오렌지 카트도 나오고 있는 네, 마당에 맞아요.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뭘 해볼까요? 저희가 2023-24 시즌 유럽 4대 리그 공격 포인트 탑 10이 있고 그리고 피파에서 피파 월드 베스트 후보 명단 발표가 있는데 이거 월드 베스트 한번 해야 되겠네. 월배는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맞아요. 네. 월배는 지금 해야 돼요. 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에서 피파 유입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롱도르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피파 프로에서 매해 마지막마다 새 최고의 선수들을 뽑습니다. 그중 피파 피프로 월드 베스트 11 네. 세계 축구 선수들 11명을 선정했는데요. 올해 드림팀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23명의 후보가 네.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이제 1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최종으로 11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팬투표예요. 이게 막 공정이 막 네. 공정성이 들어온 게 아니라 팬투표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이건 피롱도르는 그냥 인기상. 근데 진짜 피롱도르죠. 발롱도르 이런 막 공신력 있는 게 아니라 투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후보들이 맞아요. 막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포메이션도 조금 이상하게. 네, 포메이션이 특히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포지션별로 3명씩 뽑히고 이제 그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투표로 의해서 뽑히는데 근데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공격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보통 뽑히기 때문에 포메이션이 3-3-4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로 4-3-3이 아니라 4-3-3이 아니라 3-3-4 공격수 4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뽑히는 후보는 메시 호날두입니다. 네.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메시 호날두 시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뭐 명단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끼리도 뭐 월드 베스트 11 네, 저희는 이제 또 뭐- 공정성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어. 공정성을 가지고 433으로 하죠, 우리는. 저희는 어, 공정하게 433으로 하죠. 433으로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433이 안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수비진에 네. 보면은 풀백 후보가 워커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뭐 우리 네. 마음대로 해보자. 우리 그러면. 맘대로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희 맘대로 밸런스를 좀 긴중해서 고려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명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에는 크루트와 에데르송 그리고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에는 디아스, 반다이크, 밀리탕, 리디거, 스톤스, 워커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주드 벨링엄, 데브라이너, 그리고 긴도간, 모드리치, 로드리, 베실바 그리고 발베르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수입니다. 벤제마, 홀란드, 케인, 음바페, 메시, 호날두, 비니시우스. 아 어렵다. 어렵긴 하네요. 자, 일단은 우리 명단을 뽑죠. 우리가 직접. 일단은 저희가 걸러내 선수부터. 그럴까요? 뽑아볼까요? 걸려야 돼 선수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팬투표는 거의 다 예상이 돼요. 네. 일단 메시 호날두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맞아요. 음바페 홀란드가 인기 많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골키퍼는 뭐 빼지 맙시다. 골키퍼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골키퍼는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있나요 혹시? 저는 근데 이게 맞는 거 같긴 해요. 누가 맞나요? 여기서는 저는 그래도 에데르송이 좀 맞지 않을까? 트래블에 저도 에데르송이에요. 저도 에데르송이에요. 네, 이게 이게- 트래블을 했기 네. 때문에. 트래블에 네. 그리고 결승전에서의 임팩트도 정말 좋았기 네. 때문에 결국 네. 중요한 순간에 해줬어요. 네. 에데르송이. 그리고 맞아요. 마르티네즈는 사실상 좀 월드컵 네, 때를 월드컵 봐야 월드컵 발- 후광으로 네. 좀 들어간 거. 근데 월드컵이 2022년에 끝났기 때문에 어. 사실상 2023년으로 보면은 사실상 딱히 커리어가 없긴 합니다. 네. 뭐 빌라시 잘하고는 있긴 한데. 근데 트래블에 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에데르송 뭐 골키퍼 저희 셋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디펜서로 가야죠. 이것도 세 명, 세 명 334. 네, 피롱도르처럼 334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디아스는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디아스 무조건 저는 들어가죠. 반다이크까지 포함. 오케이. 반다이크 의견이 다른가요? 혹시? 아니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반다이크가 근데 최근에 좀 부상 이런 이슈로 좀 잘 못 뛰지 않았나요? 근데 근데 반다이크는 이거 계속 뛰고 있죠. 2일 거예요. 2, 3 아닐 거예요. 그래요? 2, 3 아니고. 2, 3 제가- 아니고 2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저도 헷갈리거든. 네. 근데 2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2 초반이었던 네. 것 같아요. 반다이크는 언제나 수비에서는 음. 옵션이죠. 근데 이게 반다이크가 결국 우리가 고점과 비교하잖아. 반다이크의 고점과. 네. 그러니까 그 맨날 시절 반다이크는 뭔가 이런- 아쉬워. 아쉬워. 맨날 아쉬워. 그러니까 잘하거든. 어. 잘하는 선수야. 지금도 분명히 탑클래스 레벨이야. 어. 그런데 또 아쉬워. 고점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평가에 절하되고 있는 그런 근데 느낌이 있죠. 저는 그게 반다이크가 중간에 한번 큰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픽포드하고. 이후에 이제 뭔가 이제 그때만큼의 네, 그쵸. 이제 신체적 폼을 갖출 수 없다는 걸 음. 자기가 아니까 음. 뭔가 스타일이 바꾼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이고 좀 부상을 좀 덜하게. 네, 사실 그때는 이제 18-19 시즌 때 네. 반다이크 가장 폼을 그죠? 가장 챔스 좋은 우승할 폼을 때요. 보였을 때는 반다이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맞아, 상대 맞아. 수비수 상대 공격수랑 1대 마크도 하고 태클도 막 이런 하고. 식이었는데 뭔가 이제 그런 좀 부상을 당하고 수비적으로. 난 이후로는 이제 자신의 폼이 그때와 똑같이 네. 뛰면은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겠구나. 뭐 그런 아니면은 내 식으로 장점을 쓸수 살리지 있고. 못하겠구나 이런 게 나오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지키는 수비. 그러니까 좀 이제 자기는 이제 속도가 되는 편이니까 그것을 믿고 이런 하다가 점점 이제 그때의 폼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다이크도 좀 꾸준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거 디펜서를 좀 봤거든요. 이거 셋 다 똑같을 것 같아. 디아스 전 반다이크 스톤스예요. 저도요. 스톤스예요? 네. 그래도 맨시티 트래블. 저도 스톤스. 근데 네. 스톤스를 미드필더로 넣을 거면 근데 안 저는 되죠. 스톤스는 미드필더는 안 되고. 저는 그리고 밀리탕 리디거가 여기 리디거는 난 애매한데. 네, 저도 리디거는 애매해요. 진짜 저는 스톤스 리디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워커는 1급이 안 되고. 저는 그냥 맨시티 트래블 때문에 저는- 스톤스가 들어가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저도 디아스, 반다이크, 스톤스 이 세 명이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스톤스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이번, 그러니까 이번, 스톤스를 시즌, 올- 이번 시즌을 너무 초반을 좀 부상으로 이제 그건 밀려서 맞아. 저는 리디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근데 생각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스톤스가 2023년 시즌 초반에 23, 24 시즌 초반에 지금 그러니까 이번 못 시즌 나오고 있잖아요. 초반에 맞아, 좀 맞아. 부상이라.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저는 있네요. 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좀 괜찮아요. 다른 선수 네. 다 실려 나가는데 혼자 뛰고 있는 나와 있는. 리디거가 그러네. 뽑힐 만하다고 봐서 리디거를 넣었습니다. 아, 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네. 스톤스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50이에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스톤스 3선에 기용을 했잖아요. 네. 그걸 아, 또 애매해져 버리긴 또 한데. 그만큼 유틸리티가 또 네. 일단 뜻이기도 하니까. 저는 근데- 그래도 유관인 거에 네. 트랩을 한 오케이. 거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겠어요. 저는 스토스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드필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갈리나요, 사실? 미드필더 저는 케빈 데브라인 들어가야 된다 보고요. 긴도간 들어가야 된다 보고 로드리 들어가야 된다면 맨시티 선수들인데. 다 맨시티 선. 아 저는 피롱드루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기상이죠. 네, 인기상. 저는 일단은 로드리는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네. 일단 로드리는 로드리는 다 똑같아요, 무조건 뽑아야 생각에. 돼. 저는 로드리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오히려 빠지고 벨링엄이 왜냐면은 최근에 인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벨링엄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사실 발베르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베르데가 벨링엄을 묻혔어. 그러니까 묻혔어요, 저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공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팬 투표가 아니라 정말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발롱도 내가 나는- 공식 진짜 네. 축구 활약으로만 봤을 때 생각했을 때 벨링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인기상에 좀 가까운 상이잖아요. 네. 로드리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로드리 절대 안 빠져. 왜냐면 그냥 팬투표의 느낌으로 뽑는 거라 생각해봐. 아니 근데 팬 투표에도 로드리는 뽑혀요. 사실 그런가? 이게 다른 후보들이 네. 근데 뭔가 그러니까 좀 만약 에 긴도한 대신해서 뽑는다 했을 때 긴도한? 근데 긴도안이 난 긴도한 빠진다. 벨링엄 보는데. 택배 긴도안이면 어떡해요? 나는 저는 저는- 근데 여기서 긴도안은 빠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게 긴도한 빠져야 된다고 왜냐면은 생각해요. 긴도안이 트래블 시즌에 좀 맨시티에서 정말 혁혁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거 맞아. 정말 근데- 대단한 활약 보여준 거 맞는데 바르샤에서 지금 뭐 하나요? 아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혼자서 중원 다 아니에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바르셀로나 아니에요? 잘 못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에서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 혼자서?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차대양 픽이 아니거든. 아 어. 진짜? 왜냐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긴도안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래요? 출전 시간이 많은 편인데 어.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좀 그렇. 그러니까 차장이 지금 별로여서 그런 그러고 건데. 생각해 보면 네. 더브라이너도 부상이 그러니까. 네, 있어서. 더불어요. 저도 부상 이슈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벨링엄이랑 차라리 모드리치가 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인기 픽이니까. 한 자리가 진짜. 네. 그러니까 난 인기 픽이어서 난 로드리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해서 드는데. 저는 인기 픽이라면 더브라이너인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더브라이너 긴도한 아니다. 너무 어렵다. 로드리, 벨링엄, 더브라이너 이렇게 저는 갈게요. 저도 이게 뽑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더브라이너 인기 많기 때문에 뽑힐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로드리는 살짝 홍대 픽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니, 어쩌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드리는 안 뽑힐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실력적으로는 뽑히지. 아니, 아니, 지금 아니. 다 다른 애들 이거 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탑이야 이 네. 새끼는. 여기는 그냥. 3-3-4도 뽑는데 뭐 어때요? 아니 근데 다른 애 뽑을 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다 봅니다. 로드리는 그게 문제예요. 홍대 픽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좀 나 축구 좀 잘하라 그러고 싶을 때 로드리를 넣어서 언성 히어로 전용. 언성으로 이거 너희 왜 안 넣어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픽이에요. 로드리는. 예. 저는- 어쨌든 저는 일단은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로드리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 그쵸. 고요. 로드리 선수의 인기를 과연 벨링엄, 덕배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면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49%의 팬 투표면 안 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로드리 벨링엄이고 한 자리가 뭔가 더브라이너 긴도한 경합일 것 같은데 네. 저는 팬투표는 덕배. 걔는 근데 덕배지. 실제로는 긴도안이라고 봐요. 저도 긴도안으로 봐요. 저는 덕배가 빠져야 된다 봐요. 네. 저도 덕배가 빠져드는데 저는 그냥 부상이 로드리 너무 많았어. 네 로드리 벨링엄 덕배가 정배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트래블 할 때 덕배 활약을 보면 그건 개쩔긴 한데. 근데 근데 사실상 근데 후반기 때는 근데 저는 부상이 있어서. 근데 벨링엄이 돌문 초반에 돌문은 잘했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승을 못했을 뿐. 우승 못. 그리고 벨링엄이 지금 와서 레알 에이스잖아요, 네. 대놓고. 그리고 아. 지단과 비견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러면서 엄청 벨링엄은 진짜 네. 차세대 스타라고 봐요. 네. 오케이 그러면 레알이 세 명 들어가. 누구예요? 저는 로드리 벨링엄 더브라이너요. 저는 차라리 여기서 내 자리 쓰겠습니다.
여기 어려워. 여기서 내 자리 쓰겠다. 차라리 비겁하다 비겁해. 벨링엄, 덕배, 긴동환, 로드리를 쓰겠습니다. 아 근데 긴도하는 긴동환 써주긴 해도 정말 돼. 인기가 없는 픽이야. 인기가 아, 없는 픽이긴 맞는데. 아니, 근데 저는 쓰긴 맞. 저는 그냥 축구상으로 봤을 때 로드리, 벨링엄, 긴도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쪽에서 4명이 안 뽑힐 것 같아. 자, 자. 포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4명 어떻게 뽑아? 여기서 4명. 난 뽑을 것 같은데. 난 3명 쉽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호날두 메시 안 뽑을 건데. 너도 호날두 메시 안 뽑을 거야? 저는 인기 투표기 때문에 저는 호날두 메시 뽑을 거예요. 저는- 인기 투표면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픽으로 뽑자면. 우리가 축구상으로 봤을 때. 축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축구를 예전에 잘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 퇴물이다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또 하는 게 아니었나요?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아니 우리 그러니까- 픽은 우리가 정해. 그러니까 우리 픽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나 아까 덕배 그래서 덕배 넣을 거야 나는. 네,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공격수 하면은 저도 메시 호날두는 날릴 거예요. 네, 오케이. 저는 정해졌어요. 저 홀란드 케인 음바페 쓸래요. 그 세 장 쓰는 세장 거죠. 쓰는 거구나. 네, 3장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 살짝 애매하다. 4장 못 써. 나 여기 4장 근데 애매해. 왜냐면 비니시우스, 벤제마? 이거 어렵다. 비니시우스 벤제마는 한 장 둘 중에 누구를 하지? 애매해. 둘 중에 누구를 차라리 하지? 메시 넣어요. 차라리 메시 아니 넣는 게 메시 나을 걸? 호날두는 2023년에 끼면 안 돼요. 걔네는 아니 끼면 안 걔네는 되는데. 기타 리그이기 때문에 끼면 안 돼. 근데 얘는 벤제마도 기타 리그잖아. 그러니까 근데 메시는 쭉 기타 리그였잖아요. 나는 벤제마도 난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려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홀란드, 케인, 음바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그 셋인데 네. 한 자리를 만약 낀다면 저는 비니시우스. 저도 뭐 써야지. 킨다면 비니시우스인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여기서 누락된 선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노르테 선수 누구죠? 누구입니까? 저는 그리즈만. 그리지만 넣어야죠. 그리즈만 여기 들어가면 저는 완벽하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즈만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을 것 네. 같아요. 넣으면은 맞아요. 저는 여기서 그리즈만을 빼놓고는 과연 설명할 오케이. 수 있을까?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좀 애매하니까 우리는 여기 빠진 선수들을 좀 몇 명 채워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포워드에 그리즈만 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일단 디펜서에 살라도 빠졌어요. 살라 살라도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와 살라 빠진 거 좀 크네. 어. 그리고 디펜서에 무조건 김민재 선수 넣어야 됩니다. 저도 김민재 그거 이거 넣어야 돼. 제가 아니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디아스, 반다이크, 김민재 뽑을래. 근데 이게 보면은 세리에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세리에 나폴리가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너무 무시하는 거 인테르도 아닌가? 아니 이제 인터 맞아. 준결승까지 가고 그랬는데. 에스 로마 밀란도 올라갔잖아. 밀란도 준결승까지. 4강까지 어. 가고. 네. 그러면 사실 뽑힐 애들 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저는 김민재, 디아스, 반다이크 뽑을 거고요. 저는 그래도 4명은 미드필드 4명은 주드 벨링엄, 덕배, 긴도간, 로드리로 할게요. 근데 네. 여기서도 사실상 애매하다. 분데스리가 픽도 거의 없잖아요. 뭐 벨링엄, 뭐 케인 살짝 이렇게를 케인은 근데 분데스리가 활약 그죠. 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뒤에 그러니까 인기 리그야. 지금 EPL이랑 라리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음바페 네. 약간 느낌. 음바페는 뭐 사실 특별 전형으로 좀 네. 가야 되니까. 음바페는 뭐 양아들이잖아. 그쵸. 프랑스 음, 그거에. 자 저도 근데 진짜 김민재는 있어야 된다고 김민재 생각해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김민재는 진짜 그리즈만도 어? 있을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민재는 충분히 시즌을 호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미드필더는 잘 뽑았다 봐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김민재가 낄급은 아니라고 봐요. 오 저는- 소신 발언. 이유는 여기에 낄급은 아니라. 여기에 낄끔 아니다. 근데 워커가 들어갔으면은 워커 자리에 늘 수는 있어요. 저는 워커가 저는 여기 끌급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밀리탕 제외하고 저는 김민재 밀리캉 뽑을래요. 리디거. 난 밀리턴 리디건 넣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나는 그 생각해. 그러니까 레알의 수비진에 밀리탕이랑 이 5명 그 다음에 김민재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워커를 뺐으면 워커 빼고, 뺐지 이 5명을 제낄 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이 23명 명단에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 봐요. 아니. 형 말은 23명에도 김민재 선수 못 들어가요? 아니 못 들어가. 그래요? 못 들어가. 센터백이 5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봐서? 저는 네. 근데 밀리탕 리딩어는 충분히 김민재가 제칠만한 활약을 했다고. 아닌데? 23년에는 아니, 23명 보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레알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챔스가? 레알이 챔스 4강 갔나? 어디 갔지? 레알 챔스 8강 땅 아니에요? 8강이 했나? 8강인가 4강인가 뭐 갔죠. 8강이면은 나폴리랑 비슷해요. 나폴리랑 비슷한데. 8강 갔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레알이 리그 우승 우승 못했고. 형, 제가 볼 때는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레알의 그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이 2023년 보면 수비진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밀리탕이랑 리디가 많이 채워줬어요. 사실 그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좀 센세이션했던 근데 건 뭔가 좀
나폴리 후반에서의 활약도 뭔가 전반기보다 뭔가 좀 내려온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2022년 후반기에 나폴리의 폼이 더 좋았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폼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사실이었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것에 비해서 밀리탄과 리디거의 폼이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근데 네. 밀리탄 선수가 전반기를 날린 점이 좀 있다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밀리탕은 좀 비벼볼만 하네요. 아니 그래서 비슷하긴 저는 하네. 밀리탕이랑 워커는 제낄 수 있다 보고요. 워커는 저는 뭐 제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23년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미넨에 있을 때 활약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네. 키커에서 이상한 거 뽑았더니 김민재 안 들어갔다고 뭐라 하더만. 어쨌든 저는 김민재 선수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살짝 국뽕인가? 아니 국뽕 아니야. 국뽕 아니야. 나 사실 진짜 빼도 돼. 레알 경기를 팔로우를 뭐, 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나는, 넣어야 된다고 네. 보는 입장도 이해가 네. 가고.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디아스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 뽑아도 된다고 봅니다. 와, 저는 그 정도예요. 판다이크 넘어뜨르? 아니 방다이크 너머또르라는 표현보다는 2023 시즌만 봤을 때. 이것만 이상해. 봤을 때. 아니 2023년을 뽑는 거잖아요. 어. 좀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의 센세이션을 보여줬다 해요. 왜냐면 오케이. 2023년을 가장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23 시즌하고 24 시즌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폴리가요. 23 시즌을 봤을 때 좋았어요. 근데 24 시즌에 좋았냐고 봤을 때 최악이잖아요. 일단은 김민재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 다 똑같은데 김민재 있고 없고 차이 봤을 때 그 정도잖아요. 일단 그거에 비교가 가능하고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도 사실 리그 내에서 탑급이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뽑혀야 된다 보는. 저도 사실 뭐 밀리탕 리디거가 현재 보여주는 것보다는 김민재가 저는 밀리탕 리디거보다는 김민재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난 리디거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밀리탕이랑 비빌 정도라고 생각을 나는 했어요. 형이 왜 리디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왜냐면 레알의 수비진이 무너질 때 지금 레알이 1등이잖아. 리디거가 많이 버텨줬어. 네, 지금 다 이제 다 십자인대 나가고 알라바 막 부상 당하고 밀리탄 부상 당하고. 그런데 리디거가 좋은 활약을 정말 해주고 있고 그래서 좀 리디거는 넘기 힘들다고 봤는데 밀리탕은 그냥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기 때문에 누워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건 맞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뭐 아시안컵 따고 와라 꼬우면 라고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쵸. 꼬우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감히 나의 내가 인정을- 인정해주겠다.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시안컵을 제가 따와라. 깨갱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피파의 스쿼드를 보고 뭐 일단은 저희끼리도 뭐 베스트 11 좀 뽑아봤고 좀 많이 갈리네요. 또 빠진 선수도 봤는데 일단 그리즈만 빠진 건 좀 아깝고 그리즈만 빠진 게 그거 전 진짜 제일 이해가 안 아깝고. 가고. 맞아요. 그리고 세리아 선수들 아예 안 뽑힌 거, 뭐 세리에 흡비차 패싱한 이런 거? 선수들도 사실 월백들급은 아니지만 그런가? 근데 흡비차는 근데 23년 시즌 23-24 시즌 시작을 너무 조졌어요. 그리고 네. 23년 후반기에 갔을 때도 흡비차에 대한 폼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맞아. 얘기예요. 사실 22년도가 완전 정점을 찍었던 거지. 사실 그래 김민재 없는 게 좀 어. 이상하긴 하다. 김민재 그러니까 없는 게 이상하다니까. 23명 안에 지금 뽑힐 수 생각해 있어. 보면은 좀 사실 워커는 제낄 수 있다고 네, 봐요. 워커는 근데 뭔가 풀백 쿼터는 풀백 커트 있어야 돼요. 진짜 풀백 쿼터 같아. 네. 이거는 맞아. 그래도 명색이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러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풀백을 상상해 봤을 때 뭔가 잘하는 풀백이 없었단 맞아. 말이죠 이번 시즌에. 맞아. 풀백을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솔직히 워커 말고는 사실 근데 사실 워커보다 나 잘해. 난 솔직히 워커도 막 잘했다고 생각 안 해. 잘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워커보다 더 뛰어난 풀팩이 있었냐라고 생각했을 때도 애매해요. 가 되는 거죠. 네, 진짜 그러네? 없긴 하네. 진짜 없네, 이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워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그치, 저 워커를 이상한 거. 엄청 네네 좋아해요. 뭐 그렇죠. 아니 근데 개인 저는 선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워커가 뽑힌 이유는 일단은 트랩을 한 거 또 음. 있고 워커가 비니시우스 막았을 때가 되게 잘 막았잖아요. 그게 임팩트가 좀 임팩트가 있었다는 있어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워커는 가끔씩 이렇게 나왔을 때 비니시우스 맞거나 사실 1대1 대인마크에서 워커만큼 잘하는 선수 없다고. 그렇죠. 네, 상대 저는- 빠른 윙어 저는- 잡는데 그쵸. 워커만한 선수가 없죠. 예전에 참 이거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한 월드컵 때 잉글랜드 음바페랑- 프랑스 이거 음바페한테 한 번 뚫린 거예요. 한 번 음바페 상대로. 근데 그게 골 막혀서 진 거지만 결국 못 막은 거네요. 그럼 못 막았지만 음바페를 상대로 한 번 뚫린 수비가 이렇게 수비수가 어려운 누가 자리입니다. 있어. 원래 그 스트라이커는 한 번으로 증명되지만 수비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로 아유, 그걸 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장난 자리야. 워커는 사실 이 자리는 뽑히기 좀 애매하긴 한데 난 워커는
그 풀백 그래도 커터가 괜찮은 필요하다니까. 포지션이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풀백이 별로 없네요. 맞아요. 뭔가 잘했다고 생각할 만한 풀백이 뭐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을 뭐 아놀드 정도 아놀드, 아놀드보다 칸셀로, 잘해서. 하킴이 약간 생각해봤는데 뭔가 그런 베스트에 들만한 활약을 보인 건 아닌 것 같고. 칸셀로도 사실상 23년도는 조졌다고 그죠? 봐야 미넨 되고. 임대 갖고. 사실 미넨 임대 그리고 지금 바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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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기인데 임대. 뭐 막 바르셀로나에서도 뚜렷한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있진 못하니까 만약에 솔직히. 칸셀로가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했다. 이러면 많이 좀 그러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만약 왜냐면 잘했었잖아요. 펩과 이제 싸우지 않았더라면 팩과 싸우지 않은 평화로운 칸셀로였다면 어땠을까? 그쵸. 그 평행색이었으면 그러면 그 평행색이었으면 역대급 폼을 보여준 칸셀로라고 칭찬을 계속 받았겠죠. 인버티드 풀백 쓰면서 그죠. 최고의 인버티드 풀백 이랬겠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끼리 의견 나눠봤는데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게 인기 상에 좀 가까운 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뽑히면 또 선수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쵸. 피파 아니, 수준의 뭐 어쨌든 간에 상인데. 상이잖아요. 사실 온 세상이 호날두 메시기 때문에 두 그래 명은 이거 아, 두 명을 그쵸. 좀 빼주지. 아유, 이게 뭐. 게임이니까 어. 상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날두 메시 당연히 뽑힙니다. 이거 뽑히면 그거 음바페, 되잖아요. 홀란드 당연히 뽑힙니다. 이거 뽑히면 그 카드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스페셜 카드 같은 스페셜 게 카드. 나오는데 그게 성능이 워낙 좋아서 부르는 게 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격수만 봅시다. 공격수만 봤을 때 피롱도르에 될 것 같은 4인을 누군가. 아 진짜 피파의 규정에 맞다면 그러니까 피롱드르 그냥 어. 자기가 예상해 보는 그러니까 피롱드르 4인. 실제 축구 아니 아니 실제 축구력 축구 말고 진짜 여기서 뽑힐 것 뽑힐 같은 4명. 명. 나 그래서- 뭐 저는 정했습니다. 네, 저 일단 저 먼저 할까요? 메시, 호날두, 음바페, 홀란드. 네, 저 똑같아요. 네. 딱 저- 이 선수가 그거 될것 저도 같아요. 그게 상업성이 있다고 네. 봐요. 저는 호날두 메시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아니- 음바페하고 홀란드하고 케인 자체가 이미 카드가 좋아요. 어떻게 피파가 그 둘을 날릴 수가 있어? 나는 근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날리려면 지금 날려야죠. 언제 날려요? 전 세계 어. 호동생 아니 지금 날려야 때가 매동생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데. 알 나스르 호날두 시즌을 를 누가 쓰고 싶어 하겠어? 아니 저는 쓰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거 수요가 아니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알라스를 호날두를 누가 쓰고 싶어요? 이거 누구랑 뭐 맞추면 아니, 맞출 수 그냥- 있겠지만. 아니 그거 엄청 사기로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은 진짜 막 근데 우와 이게 여기서 이게 때리는데 38살, 들어가네. 39살 스탯이라고 약간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업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4명이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란드 케인을 넘기가 좀 쉽지 않아. 음바페하고. 홀란드 이게 자꾸 축구력으로 보는 건가? 네. 근데 왜냐면은 케인이 사실상 그렇게 축구력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픽이 아니에요. 근데 케인 진짜 미친 놈인데 지금. 그러니까 케인이 미친 놈인 거 맞아요. 근데 케인이 인기가 많은 픽이 케인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인기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얼굴도 음바페 잘생겼었는데. 홀란드 당연히 뽑히고요. 네, 음바페 홀란드는 차기 이제 대권 주자니까. 대권주자 뽑히고 네. 그 앞에 대권주자였던 두 명도 네. 어쩔 수 없이 뽑힙니다. 맞아요. 이게 더러운 현실이에요. 맞아요. 저도 당연히 이 둘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음. 솔직히 정상적인 맞아. 투표라면 안 뽑혀야 되는 게 맞고. 23년도에 보여준 게 없거든 메시랑 사실 호날두가. 뭐 했어 그냥 저희한테 사우디 중계권 하나 주고 MLS 마이애미 거기서 향후에 만들고 뭐 했습니까? 맞아. 둘이? 2, 3 시즌에 진짜 케인이 진짜 잘했는데. 케인 사실 토트넘에서도 그 프리미어리그 그 득점왕 2위 했고. 득점왕 2위 했고. 지금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케인? 뒤로 1등이 케인이에요. 맞아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22경기에서 33개 그거를 그러네 기록했대요. 케인 빠진 것도 공격 좀 포인트. 의외하긴 하다. 그래. 근데 진짜 근데 어쩔 수 안타깝게도 없어. 무관이라. 왜냐하면은 홀란드가 버티고 있잖아. 홀란드는 트래블을 했고 와, 그리고 진짜. 인기 픽이라고. 아. 케인이 그럴 거였으면은 케인이 벨링엄 맞구던가 하여튼 정말 잘생긴 맞구가 됐어. 왔으면은 또 모르는데 그치. 그것도 아니야.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 갔더란 몰랐다. 그치.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호날두가 이번 시즌에 득점을 제일 많이 한 선수구나. 네. 네, 그것도 또 인스타에서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근데 이거 알라스에서 골 넣은 거 진짜. 근데 뭐 국대에서 넣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뽑힐 만한 급은 아니죠. 네, 그쵸. 아니죠. 네. 특히 뭐 사우디 리그 털어봤자 그렇습니다. 누구 나오겠습니까? 네. 막 나 이름 처음 듣는 선수를 막 제끼고 골 넣는데 경기를 가끔 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막 수비가 이거 수비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음. 서인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스탯으로만 판단하는 건 조금 그쵸. 음.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파에서 정하는 피파 베스트 11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피파? 네, 피파에서 네, 피파. 피파 프로에서. 월드 베스트 후보 명단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 이거는 왜요? 좀 명단이
김민재 선수가 없는 게. 그렇죠. 뭐 김민재 무조건 이자는 근데 건다니까. 들만한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도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부까지 내용을 좀 진행해봤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죠? 하죠. 뭐 할 경석이가 것 같아요. 컨디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네, 다음 주에 뭐 제가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